네, 안녕하세요. CJ 다니고 있는 직장인 4년차 강인규입니다. 4년차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제일 궁금한 건 이제 4년차 CJ ENM을 다니시는 우리 가인규님은 연봉이 얼마인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첫 질문부터 연봉. 네, 그러면 일단은 앞자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4년차 이제 연봉은 이걸로 시작을 하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5자리로 시작을 하고요. 그럼 이제 모든 걸 다 뺀 게 오고 우리 이제 가인규님께서도 또 CJ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받을 거 아닙니까? 뭐 그쵸. 수당도 받으실 거고 뭐 성과급, PI 뭐 이런 것들을 인센티브 뭐 이런 거 받으실 텐데 네네. 요거 다 합쳐서 나중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딱 뗐을 때 찍히는 금액을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만큼까지 딱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작년에 음. 요거 받았습니다, 요거. 앞자리 요거. 그쵸, 그쵸. 두 번째 자리는 얘기 못 해주시고. 두 번째는 묘해요. 묘해요? 묘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강인규님은 처음 시작, 지금 4년차 시작은 요 5로 시작하고 그쵸. 모든 걸 다 끌어모으면 7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인센티브는 언제 나오고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예. 이거는 이제 팀바 팀이고 부바 부긴 한데 저희 본부 같은 경우는 영업본부여서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연말에 이제 연간 인센티브로 한 번이 나옵니다. 최대 5번, 거의 4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4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번 앞에 이제 분기별로 나오는 거는 몇 %씩 나오고 이 인센티브는 얼마 정도를 작년에 받았는지. 네. 1, 2, 3분기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자투리죠. 네. 뻔하게 들어오는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살 정도? 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연간이 이제 유보금까지 포함해서 꽤나 많이 나오는 편인데 잘 됐을 경우에는 나오는 편인데 그러면 이제 앞자리가 달라지죠. 아니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 1, 2, 3 짜투리 빼고 아. 마지막으로 나오는 큰 거 요거 한 장. 큰 거?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야 이거 꽤 큰 금액이네요. 예. 저도 실은 이렇게 받은 게 작년이 처음이어서 깜짝 놀라기는 했어요.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뭐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보통 가인규님이 4년 차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인 회사로 따져봤을 때는 대리이신 거죠? 그렇죠. 대리 연차를 이제 진급하시거나 아니면 진급할 기수인 거죠? 그러면 이제 가인규님 후배들 중에서 올해 혹은 작년 말에 들어오신 신입사원분들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저 때는 4천만 원이었어요. CJ ENM 기준으로. 그리고 각 계열사마다 연봉이 다 다르긴 한데 4천만 원이었고 작년 기준으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400? 500 정도 선으로 기억. 그러면 한 4년 만에 4,400이 된 거니까 1년에 한 100만 원씩 정도 신입사원 연봉이 이렇게 올라간 수준인 거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요즘 신입사원 기본 연봉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소폭이지만 상승을 그래도 시켜준 거죠. 그죠. 이제 또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신입사원 연봉도 똑같이 이렇게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저는 궁금한 게 네네. 저는 이제 저도 기업에 다니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좀 일하는 방식이 프리랜서여서 다르죠. 가인규님이 이제 연봉을 처음 받았을 때 4천만 원 처음에 들어올 때 그쵸, 받았잖아요. 근데 후배가 4,400을 받으면 이제 좀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하죠. 억울한데 이거를 뭐 제가 4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3년 차까지는 만약에 신입사원들이 초봉이 높아질 경우에 연봉을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 오. 예를 들어서 3년 차인 세중 씨가 신입사원보다 적게 받는다라고 했으면 그 신입사원 수준까지는 올려주는 거죠. 3년 차까지는. 그렇구나. 그쵸. 그 예를 들면 4,500을 받은 신입사원이 있고 2년 차인 선배가 4,300을 받는다. 그쵸, 그쵸. 그러면 대략 4,500 정도 선까지는 맞춰준다. 이런 얘기. 올라가죠. 아, 올라가죠. 오. 그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정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또 정으로 이루어지는 그쵸. 사회니까. 강인규님이 이제 CJ ENM이라는 회사를 다니시잖아요. 강인규님이 딱 CJ ENM을 입사하고 나서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일단은 CJ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뭐 복지의 천국이죠. 네. 뭐 연봉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계열사의 카테고리가 넓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임직원들이 좀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서 가인규님이 제일 만족하는 거를 한번 뽑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아무래도 올리브영 할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오, 그죠. 올리브영이 CJ 거죠. 저희 겁니다. 네. 네.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할인이 되는 거죠? 40% 할인이 되고요. 그 올리브영 페스타 하게 되면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할인이 들어가면 할인가에 또 40%가 할인되는. 그러면 예를 들면 올리브영에서 20이 깎였다. 이미 페스타에서 20이 깎였는데 임직원이 산다. 그럼 거기서 40이 또 깎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 강인규님이 올리브영에서 산 것 중에 네. 제일 싸게 산 거, 이제 사고 싶었던 걸 제일 싸게 산 건 얼마 정도로 사봤어요? 제 기억에 저희 올리브영에 어.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다이슨이나 에어패드, 오, 아이패드. 저 갤럭시 유저. 네네. 아이패드. 네. 아이패드 그다음에 뭐 워치 이런 것도 입고가 되거든요. 오. 그럴 경우에도 그 가격에서 40%가 할인이 되죠.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올리브영 그 온라인몰에 입점이 되어 있는 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임직원하고 40% 무조건 바뀌는 거예요? 그럼요. 야, 이거 진짜 좋은 복지네요. 그냥 하루를 제가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뚜레쥬르로 브런치를 먹으러 가요. 40% 할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브런치를 먹고 할 게 없어. 그러면 CGV 가서 영화 봐요. 오, 40% 할인되죠. 잠깐만. 뚜레쥬르도 CJ 거고, 네네. CGV도 CJ 거네요. 자, 오케이 좋습니다. 네, 40% 할인받아서 영화를 봐요. 뭐 3D 이런 거 다 상관없이 40%고. 그 다음에 영화 봤으니까 출출하죠. 빕스나 아니면 저희 푸드빌 계열사에 있는 뭐 그 식당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계절밥상이나 아니면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몽중환 이런 것도 다 40% 할인되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은 다음에 약간 생필품이 필요한 것 같아. 올리브영 가서 사. 또 40% 돼.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산책하다가 잠깐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 잔에 투썸 플레이스 또 40대요. 와. 그럼 이제 하루 종일 진짜 CJ 계열사만 돌아다니기만 해도 나는 내 연봉 플러스 이 복지 혜택을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 근데 안 끝나서. 또 있어요? 네. 그러고 이제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제당 제품, 뭐 비비고 만두, 뭐 김치찌개 이런 거 다 해서 저녁밥을 차려 먹으면 그것도 40%. 제품도 40% 할인이 되죠. 그리고 밥을 다 먹어. 소파에 앉아서 홈쇼핑 보잖아요. 그러면 온스타일도 저희가 40%는 안 되고 그거는 이제 계열사마다 조금 차등 적용이 되긴 하는데 약 5에서 10% 정도. 그렇죠. 아니 제가 지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사 먹었던 뭐 아무 생각 없이 썼던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것들이 CJ에 되게 많네요. 그렇죠. 네. 재밌다. 뭐 복지 또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거 사는 거 말고 뭐 다른 복지 없을까요? 저희가 1년에 복지 포인트를 100만 원씩 받아요. 임직원 포인트로 100만 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이제 45만 원까지는 저희가 해외여행 오투어라는 이제 여행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오쇼핑 연계죠. 근데 거기에서도 해외 호텔을 싸게 예약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태국을 딱 가려고 했을 때 할인받을 수 있는 호텔의 금액이 굉장히 큰 거네요. 또 이것도. 그렇죠. 야, 역시 대기업 복지 좋네요. 외부 복지 말고 사내 복지, 회사의 안에 있는 복지라든가 그렇죠. 뭐 회사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이것도 계열사 건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사내 어린이집이랑 그다음에 헬스장 되게 중요하네요. 그리고 구내식당 요렇게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임직원들에게만 제공되는 그런 호캉스 할 수 있을 만한 호텔이 있어요. 뭐 여주 해슬리라든지 아니면 제주도 나인브리지라든지 그런 숙박시설들 이용할 수 있는 싸게 뭐 공짜는 아니고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혜택이죠. 진짜 많네요. 이게 확실히 CJ가 이제 문화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우리나라 전반에 이 CJ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되게 많다는 생각이 지금 얘기하면서 드네요. 와, 부럽습니다. 돈 아낄 수도 있고 돈 또 안 쓸 수도 있고 복지 중에서 하나가 또 요즘은 그런 막 돈을 덜 쓰게 해주고 밥을 주고 이런 복지도 있는데 근무 형태를 뭐 예를 들어 자율 출퇴근제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일주일에 출근하는 시간을 딱 채우기만 하면은 뭐 예를 들면 금요일을 출근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형태로 복지를 바꿔서 주기로 하잖아요. 지금 강인규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출근 퇴근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광고 쪽 본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래처분들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다 9 to 6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편이고 대신에 유연근무제가 저희 E&M에서는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한데 저희 본부는 조금 제한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조금 제한이 있는 것 같고 업무에 불편하니까. 네, 그런 상황이지만 E&M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3개는 저희는 금요일날 오후를 쉬어요. 4.5일근. 그 금요일날 오후는 아예 일을 안 해요? 2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해요. 매주
매주?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그리고 저희 ENM에 제주점이라고 있어요. 제주도 오피스가 있는데 그거를 임직원들이 신청하면 한 2주 정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진짜 유행하는 워케이션. 워케이션이죠. 오케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저희 거점 오피스들이 있는데 뭐 조금 이렇게 외근에 나가거나 아니면 출장에 있거나 촬영이 있으면 그쪽에 거점에 근처에 있는 오피스에 그냥 출근해서 일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서울 내에서도 좀 거리가 원래 본사랑 있는 곳에도 거기서 출근을 하면은 거기 오피스에 출근했다 거기 오피스 퇴근해도 상관없다. 야, 그러니까 이게 복지가 다른 게 복지가 아니라 이런 게 복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금요일 날 오후에 퇴근하는 건 진짜 너무 좋은 복지인데요. 뭐 물론 일이 있으면 남아서 일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정해진 근무 시간은 2시까지고 그 시간, 이 오후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대기업 하면은 저는 네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약간 회식 뭐 아니면 뭐 상사분들의 어떤 그런 막 부조리라고 할까요? 직장 내 어떤 부조리 뭐 이런 게 아직도 좀 남아 있나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폭언, 막 욕설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저는 경험한 적이 없고 회식 같은 것도 팀바 팀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회식 가서 뭐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먹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괜찮아 그럼 마시지 마. 그러면 근데 이제 예전에는 진짜 그런 게 많았잖아요. 가인규님 말대로 뭐 예를 들어 막 폭언, 뭐 예를 들어 좀 때리는 경우도 종종 들어봤고, 그쵸. 회식 자리에서 술 강권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쵸.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좀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회사 내 인사팀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소위 말해서 빡세게 잡고 빡세게 징계를 내리거나 이래서 없어진 건가요? 뭐 저는 두 가지 다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기업 문화 조직 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상호 존중하는 문화도 형성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교육도 굉장히 많고 인사팀 주관으로 해서 그다음에 주변이 안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안 그런데 우리 회사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게 서서히 없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의 없는. 예를 들면 네. 팀장님이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팀장님이 인규님한테 폭언을 했어요. 네. 폭언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규님이 저기 어디야 인사팀에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팀장님은 어떻게 돼요? 징계죠. 징계 수위가 굉장히 높죠. 어느 정도로? 뭐 처음에는 뭐 경고, 구두 경고 수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면팀이 될 수도 있고 팀장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 그거는 저는 저희 회사에서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강한 제재가 들어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또 인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이제 대기업을 들어가면 내 퇴근 시간 다 야근해야 되고 뭐 폭언 참아야 되고 회식 무조건 가야 되고 왜? 난 대기업을 갔으니까. 난 대기업을 간 사람이니까 어쨌든 이건 참아야 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다면 좀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회사에서도 작용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